자,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례적이다, 굉장히 느리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번 태풍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태풍 특징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티베트 고기압이 발달하고 그다음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태풍이 지향률을 받지 못해서 그냥 정체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태풍이 발생된 날짜가 7월 26일입니다. 지금 현재 한 16일 정도 태풍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역대 태풍 기록으로 보면 한 3, 4위 정도 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아남은 태풍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생명도 길고 그만큼 천천히 움직이고 저도 뭐 태풍 관련해서 특보 뉴스를 많이 진행했습니다만 이런 경로의 태풍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대만이라든가 중국 쪽으로 상륙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방향을 틀면서 이동 속도가 5km 미만으로 가면서 일본 쪽으로 틀면서 한 7일 정도 굉장히 많은 비를 이제 또 갖다 부었죠. 그러고는 일본으로 이제 오사카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갑자기 이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오는 굉장히 이례적인 태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보면은 최근에 이제 5호 태풍, 6호 태풍, 7호 태풍이 발생했는데 5호 태풍 독수리는 공교롭게도 중국으로 갔고 6호 태풍 카누는 우리나라를 강타했고요. 또 7호 태풍 란이라는 태풍은 일본으로 향하고 있어서 이제 동북아의 삼국의 5호, 6호, 7호 태풍이 다 상륙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삼국을 나란히 가는 것도 이례적인데 또 가는 방향이 또 각 나라의 수도를 향해서 가는 점도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이채로울 것 이례적입니다. 같습니다. 태풍이 지금 이제 수도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도심 밀집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특히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기상예보관의 이제 예보를 들어보면 강우는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쪽으로 이렇게 태풍이 직접적으로 중심을 통과한 경우가 옛날에 곰파스를 제외하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건조 공기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기압이 불안정해서 순간적인 풍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심에서는 특히 이제 강한 바람이 갑자기 몰아칠 수가 있다. 그러면 뭐 시설물 피해 특히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은 또 저희가 이제 잼버리 대회 마지막 이제 콘서트, K-팝 콘서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녁 때는 조금 안정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이 이제 빠져나갈 때까지 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히 어디에 좀 저희가 주목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오늘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는 뭐 시간당 90mm 아주 극한 호우가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물이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재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방들이 보면 물이 빠질 때 제방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엔 또 강풍 지역에서 보면은 강풍을 해가지고 구조물들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갔을 때 2차 피해를 겪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안전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피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좀 피해가 컸었고요. 남부지방은 이제 태풍이 닿을 시점에 또 출근 시간과 맞물리면서 좀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복구도 생각을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7월 14일 날 굉장히 강력한 폭우에 의한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 또 8월 초에 태풍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태풍들 한 200개를 조사해 보면
그중에 한 10%가 안 됩니다. 8월 초에 온 태풍들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8월 말이라든가 9월, 10월 동안 향후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데 25개 중에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개 정도가 더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복구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구 같은 경우 우리가 긴급 복구가 있고요. 원상 회복이 있고 그다음 개선 복구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제 긴급 복구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향후 8월 말이나 9월에 오는 태풍에서 위험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이 뭐 홍수 특보가 내려진 하천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의 태풍 피해들 살펴봐도 하천 범람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기나 이제 80년대나 90년대는 이제 대하천의 범람을 좀 우려했었는데요. 예. 대하천에 대한 투자들은 굉장히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금년 7월 14일 이제 호우에서 보면 한 1,200개 정도의 제방이 원류가 되거나 붕괴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이거든요. 작은 하천들. 그렇죠. 그런 하천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위험한데요. 우리가 조금 역주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정도에는 한 2조 4천억 정도의 투자 예산을 통해 가지고 하천 제방을 관리해 왔는데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 1조 2천억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고 노후화도 되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산이 줄어든 측면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태풍이 뭐 한 2개 정도 더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뭐 준비 뭐 여러 가지 해야겠습니다만 뭐 사회적으로도 또 지자체 측면에서도 해야겠습니다만 뭐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피에 관한 것들입니다. 일본은 보면은 큐슈 지역을 지나가면서 130만 명이 대피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은 보면은 14,000명 정도가 대피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제 대피 권고를 하더라도 노인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동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대피를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성이 1%만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피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태풍이라는 재난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재난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경로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절대적인 강도로 해서 재산 피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인명 피해는 우리가 줄일 수 있거든요. 이번 사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시민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언론들이 굉장히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하니까 피해가 좀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태풍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대형 재난이 발생될 예보가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라든가 언론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피해가 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 KBS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산사태가 난 지역인데 사전에 대피를 해서 인명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만큼 대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부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고대로부터 이제 이수, 치수는 국가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수, 치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폭염, 가뭄, 그다음 폭우. 이런 세 가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물과 관련된 예산들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지자체 단체장님의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연재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만큼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